주식 고수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. 고수의 영역 시작할 텐데요. 먼저 수익률부터 체크해 보실까요? 네, 김범석 전문가의 윙이푸드는 65% 수익 달성을 했고요. 삼화네트워크스 55% 수익을 달성했습니다. 덱스터 휴비츠는 30% 안팎의 수익을 챙기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. 자, 이 밖에 김병진 전문가의 DIT, 서성민 전문가의 KG ETS, 이지바이오,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모두 20% 넘는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정말 어떤 종목이 우리의 포트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? 김동희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어떻게 핫한 종목입니까? 네, 핫한 종목 들고 왔고요. 이 종목 좀 소개드리기 전에 좀 아쉬운 게 제가 그 연호를 어제 좀 골라놓고 좀 하루라도 좀 빨리 방송을 했다면 오늘 지금 7%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연호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장품 용기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펜스 펌프라고 해가지고요.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화장품을 짜 쓰는 펌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디스펜스 펌프 기술에서는 일단은 동사가 우리나라 1위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디스펜스 펌프 같은 기술은 화장품 이제 내용을 추출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진공 상태에 좀 깨끗한 화장품을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그리고 정량을 추출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진입 장벽 자체는 좀 높은 그런 기술입니다. 그리고 동사의 주 고객사만 해도 점유율을 좀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주 고객사가 아모레퍼시픽과 그리고 LG 생활건강입니다. 일단 연우라는 기업의 화장품 용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화장품 시장을 보셔야겠죠. 2018년 면세품 시장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1분기 실적이 한 30%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화장품 매출액이 2018년 1.2조 원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2018년 대비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30%에서 40% 정도까지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일단은 중국 내 프리미엄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국내 면세점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면세품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우,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는 이 회사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미 글로벌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면세품 시장이 대략적으로 40%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모멘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연우라는 기업이 중국 공장이 가동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익성 개선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. 일단은 상당히 추세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. 네,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추세 지지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상승 여력을 더 보고 있고요. 네, 크게 봤을 때, 자, 월봉선을 봤을 때도 20월 이평선을 뚫고 지금 올라와주는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전 고점인 45,000원 이상 목표가를 잡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8,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짧게 손절을 치시되 위로는 상당폭 올려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연우 추천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알차게 꽉꽉 눌러 담아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. 최종 질주 막판 스포츠 전략 보겠습니다. 시장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양시장 현재 마이너스권으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. 아이고 힘드네요. 트윗 보고 놀란 이 마음 언제쯤 진정이 되려나요? 변 전문가님, 이럴 때 시장 전략 어떻게 해야 한 주 마무리 잘할 수 있을까요?
네, 금요일 시장에도 불구하고 좀 그 지수가 장 초반 상승이 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갔습니다. 하지만 뭐 외국인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좀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요.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뭐 어떤 한 방향성이 없는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도가 소폭 나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환율이 최근에 계속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영향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뚜렷한 뭐 매수 의지나 매도 의지 없이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대외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미중 무역 협상 자체에 대해서 아직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.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좀 낮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뭐 하락 추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박스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많이 빠졌을 때 그럴 때 그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 뭐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다.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라는 의견 챙겨주셨고요. 김동희 전문가님,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? 네, 일단은 오늘 아침에 좀 장이 상승을 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다가 지금 다시 약보합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하지만 다음 무역 협상이 또 남아있죠. 6월 말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무역 분쟁은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국 관세 부과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보고 있지만 지금 아무래도 좀 주가가 빠졌던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대비한 투심 약화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다행히도 전일 미국 경제 지표나 실적이 좋게 나왔었죠. 그래서 국내 투심에서도 일단은 좀 호전적인 영향을 당분간은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다만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에 가담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 스윙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너무 큰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일단은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정말 그래요. 오락가락 장세 속에서 한 주간 여러분들 고생 너무나 많으셨습니다. 남은 오후장도 MTN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.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오후 1시에 또 돌아올게요.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